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당사에서 만나 뵙기로 했는데, 오전에 일정이 좀 늦어지셔가지고, 지금 차로 이동 중이세요. 그래서. 네, 곧 도착하니까요. 네. 가면서 전화로 말씀드리고, 밑에서 도착하면 계단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뵙겠습니다. 예. 네, 계단 인터뷰 오늘 생생하게 한번 네.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저희가 영등포을 유세 현장에 갔었는데요.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예, 예. 네. 저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네. 자리가 직전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유세를 했는데, 네. 6, 7배 온 것 같은데요. 6, 7배. 그러니까 국민보다 6, 7배의 시민들이 유세 현장에 참여해 주셨다. 오늘 네, 발표된 여론조사도 김민석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왔던데요. 여론조사 꽃. 유리하다기보다는 하여간 거기가 이제 빡빡한 데인데, 네. 이제 앞서는 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선거 시작하고. 예. 상황실장님인데, 예. 예, 근데 오늘 첫 여론조사가 나왔고, 네. 제가 듣기로는 뭐 한두 군데 더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다행히 네.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와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로 선거가 D-9, 이제 한 자릿수로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첫째는 상승 추세는 명백하다. 그 이유는 심판 민심이 굉장히 거세다. 네. 둘째는 근데 상대도 예. 읍소부터 시작해서 지지층 결집, 그다음에 상당히 막말을 통해서 투표율을 낮추려는 사실상의 어떤 움직임, 이런 예. 등등 때문에 예.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그 판세의 기본 수치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아직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하고는 있는데, 예. 저희들이 단독 과반수 또는 최소한 1당을 목표로 했던 여기에는 예. 지금 근접해가고 있는데 안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접은 해가지고 숫자는 말씀 안 해주시나요? 숫자는 저희가 그 전략 내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우세를 한 110개 정도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이요? 예, 지역에서. 근데 이제 백중이 워낙 많고 엎치락뒤치락해서 5% 안짝으로 들어있는 데들이 워낙 많아서 네. 그 수치를 아직 변경이나 조정은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인 4월 3일에서 4일 정도에 예. 우리 한병도 전략위원장이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마지막 판세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3일에서 4일 사이에 전략위원장이 다시 한번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판세 분석을 해주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 그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전반적으로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가 45.5, 국민의힘 지지하겠다 34.7, 민주당으로 상당히 기울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됩니다. 10%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조사 기관에 따라서 지금 너무 들쑥날쑥한 게 많아서요. 갤럽 같은 경우는 또 정당 지지도 이런 게 또 전혀 달리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느 조사 기관 거를 신뢰하고 어디는 신뢰 안 한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릴 텐데, 네. 이게 이제 들쑥날쑥해서 그렇지만 저희 자체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하면 상승 추세 내지는 심판 민심이 거세지는 거는 분명하다. 근데 전국적으로 10%를 넘게 어떤 앞서고 있다, 이렇게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동아일보의 이 조사가 조금 민주당에게 좀 과도한 조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약간 의도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은 보니까 국민의힘 그런 동아일보 조사와는 상관없는데, 국민의힘에서 초반에는 우세한 쪽으로 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쪽으로 가다가 지금 너무 어렵다 하는 쪽으로 차라리 해서 위기감을 갖고 결집하려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어쨌든 그와 꼭 연동된 건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조사는
추세는 맞는 것 같은데 수치는 조금 더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주말 유세를 하면서 반성을 20번 이상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몸을 낮추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목소리, 작은 목소리도 기울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해을의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는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내각 총사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선거 때 면은 나타나는 또 선거 때 면은 하는 그런 일에 어떤 연장에 있다고 보고요. 네.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라면은 예를 들어 이종섭 대 사건에 대해서 딱 찍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에 대해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다 협조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막말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여전히 선거 막판에 어떤 이 읍소 뭐 작전성이라고 보고요. 네. 조금 다른 거는 제가 보니까 한편으로는 멘탈이 좀 무너진 거 아닌가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 지도부의 어떤 선거 지휘 능력이라든가 멘탈이 제가 볼 때 그 한동훈 위원장이 뭐 개 쓰레기 요런 얘기 하기 시작한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쓰레기 14번. 그게 일종의 막말을 통해서 상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 일부 언론보도를 봤는데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멘탈이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의 생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때에 어려워지니까 나름은 이제 강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읍소하는 이거를 투트랙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심리에는 초조함과 안정감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욕설도 쓰고요. 쓰레기라는 표현을 무려 14번이나 언급을 하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발언을 또 소환을 했습니다. 범죄자 연대 이렇게 비판을 조국 대표하고 묶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표심을 흔들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될까요? 저희 지역 유세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저희 지역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유세한 내용을 제가 나중에 좀 들어서 쭉 봤거든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거 유세라는 게 와서 자기 후보 칭찬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상대 후보 그 지역은 저잖아요. 저에 대해서 좀 비판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이재명 조국 비판을 하고 그중에서도 조국 비판을 한 4분의 3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양반의 멘탈 속에는 본인의 일정한 컴플렉스 내지는 본인의 대결 심리의 상대로 정치검찰 시절의 그 프레임이 내심에는 그대로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를 정상적이고 균형 감각 있게 지휘하는 사람의 이 사고 프레임으로는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동네 와서 사실은 조국 비판하고 조국 혁신당 비판하는 게 무슨 그리 큰 의미가 사실은 있겠어요. 저는 우리 지역 유권자들 그때 오셨던 분들이나 심지어 국민의힘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제가 저 멘탈이 무너졌구나 봤던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영등포에 와서 사실은 지역구 후보를 하나도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 얘기를 왜 하는가? 그것 좀 이상하네요. 연결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동아일보 리서치 조사도 그렇고요. 갤럽도 그렇고요. 그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물론 이제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이라고 불리죠. 이렇게 붙어 있거나 조국혁신당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둘을 합치면 40%가 넘는 지지율이 됩니다. 둘을 합치면 국민의힘보다 월등한 지지율이 되는데요.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결국은 심판 민심이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에다가 중도층까지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중도층이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때 사실은 중도층 민심이 한쪽으로 기울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보면 총선에 있어서 큰 틀에서 이제 심판이라는 것에서 중도층이 큰 성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기반 위에서 민주당이냐 조국혁신당이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갈리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화 예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뭐 좀 미리 알아보니까 기자들 사이에 도는 얘기로는 50분 예정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질의응답은 없는 것 같고요. 예, 대통령 혼자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실지 질의응답은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기자들 지금 뭐 도는 얘기가 그래요. 예. 지금 내용은 모르겠는데 보긴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정상적이라면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채양명주, 특히 이종석 대사건 등등에 대해서 이건 국가적인 망신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과라든가 등등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아마도 지금 짐작컨대는 의료개혁,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한 네. 얘기가 아닐까 싶고 뭐 정원 얘기. 그럼 예. 결국은 둘 중에 하나 할 텐데요. 네. 의대 정원대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취한 2,000명 요게 잘했다. 네. 아니면 내가 이거 조금 의견 조정할게. 그리고 이거는 뭐 한동훈 위원장 등등 여권이 건의한 때문이다. 그리고 네. 우리는 늘 이렇게 민심이 요구하면 듣는다.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은 그 두 가지 다 시의성이라든가 진정성에 있어서 설득력을 갖기가 좀 어려운 국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지켜보고 네. 그거는 또 저희가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 한강벨트를 집중적으로 돌았는데요. 네. 그 지역이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정을 그렇게 잡은 걸까요? 상대적으로 빡빡한 지역인 것이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치상에 있어서 상승 추세인 것은 맞지만 네. 그 전통적인 보수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네. 이후 막판의 변수라든가 보수층 결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어서 네. 당이나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그래도 서울에서는 좀 이렇게 막판까지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서울의 한강벨트, 그다음에 충청의 금강벨트, 그리고 부울경의 낙동강벨트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면 이 세 벨트가 있다. 그리고 또 반도체 벨트 뭐 이렇게 용인 쪽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눠볼 때 민주당이 가장 우세한 지역, 우세할 걸로 예상되는 지역은 어느 벨트가 될까요? 글쎄요. 그러고 보니까 강들이 다 빡빡하네요. 한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네. 글쎄요. 가장 우세하다고 어디를 지금 딱 짚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도권도 그렇고 중부권도 그렇고 영남권도 그렇고 네. 분명한 것은 특히나 중부권과 영남권에 네. 전통적으로 조금 더 빡빡하던 지역들도 네. 굉장히 선전하고 상승세가 있는 것이 있어서 보이고 있어서 네. 어디가 더 좋다 이거는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예.